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즈니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고요. 핵심만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애플발 기술주 랠리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는 경제지표의 부진이 경기 둔화 우려가 아닌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8월 7일 비둘기파인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 지명으로 인해서 완화 기조 기대가 또 한몫을 했고요. JP 모건의 경우 금리 인하 전망을 변경했는데요. 원래 인하 시작 시점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요. 남은 3번의 FOMC에서 모두 25bp 인하, 내년 초까지 총 4회 인하 전망으로 변경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애플발 기술주 랠리인데요. 6일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발표로 인해서 애플은 주간 13%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애플의 이와 같은 발표는 빅테크 전반의 주가 상승에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기술주의 강세가 한 주 동안 눈에 띄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술적 관점으로 보자면 지난주 20일 이평선을 갭 하락으로 이탈하면서 차트상 하락 촉발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다행히도 단기 상승 추세선 지지 후에 20일 이평선을 하루 만에 복귀하고 갭을 메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또한 50일 이평선의 지지에 성공하고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끄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 지수가 20을 넘어섰다가 현재 16 아래인 15.15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 또한 안정적인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기술주로 포진된 나스닥 지수가 3.87%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중 가장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투자 자산 중 가장 큰 폭 하락한 자산은 유가입니다. 5.91% 하락했는데요. 이는 오펙 플러스의 9월 증산 계획과 러시아 제재 완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금괴 관세 부과 가능성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핵심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는 9월 FOMC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이 80.3에서 88.9%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각에서는 9월에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4% 이상 상승하면 9월에 50bp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지난주와 현재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단 6월 FOMC 전도표 2회 인하 전망과 달리 남은 세 차례 FOMC에서 25bp씩 총 75bp 인하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기술주 랠리의 촉매제가 된 애플의 차트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 포인트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차트 분석가가 한 것입니다. 현재 박스권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분께서는 최근 박스권 기준 측정된 상승 목표가를 1차적으로 약 237달러로 보고 있고 2차 목표가는 250달러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250달러까지 대규모 거래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 시 저항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고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한 것이 이상적이고 다만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 기울기이므로 여전히 약세 압력은 존재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분기점에 있는 테슬라입니다.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요약하자면 최근 몇 주간 볼린저 밴드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밴드 폭 지표가 1.2 이하로 하락했다. 2월 초 이후 처음이다. 여기인데요. 이는 변동성 축소를 의미한다. 주가가 점점 좁아지는 범위에서 움직이며 삼각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입니다. 변동성 축소 구간이 끝나면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크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삼각형 패턴 상하단 중 어느 방향으로 돌파하느냐가 다음 추세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밴드폭의 축소에서 확대되는 과정에서 위로 뚫느냐 아래로 뚫느냐가
다음 추세 방향을 가늠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상단에 걸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유심히 살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인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21평선과 갭을 메우고 신고가 경신을 준비 중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21평선과 이 상승 추세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탈하지 않는 한 견고하다. 이 두 개를 이탈하게 되면 좀 깊은 조정의 신호다. 이렇게 차트로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간 핵심 체크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 중 가장 큰 핵심은 8월 12일 화요일에 발표될 CPI입니다. CPI는 이전치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상치 상회 시 증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월가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경제지표로는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입니다. 8월 13일 날 발표되는데요. 전월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기대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 위원회 발언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 3분의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습니다. 한 분은 중도이지만 시카고 연은 총재와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비둘기파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기대가 큰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서도 지난주에 세계 금융사에서 단기 조정 경고가 나왔는데요. 이는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시장은 이와 달리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전망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와봤습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경우에는 관세가 소비자와 기업 대차 대조표에 타격을 줄 것이다. 3분기 내 조정이 예상되는데 최대 10% 정도 조정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에버코어 ISI는 시장 모멘텀이 둔화돼서 향후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7에서 15% 정도 조정을 통해 투자 심리 과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3개월 이상 강세를 지속해서 일부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단기 조정을 경고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시장은 예측이 아닌 대응이지만 이와 같은 단기 조정 경고 리포트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주 가장 중요한 7월 CPI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헤드라인 CPI 전월 대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근원 CPI의 경우 4%대로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치와 부합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겠지만 예상치를 어긋났을 때 반응은 좀 세게 나올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예상치를 하회되면 지수가 상승하는데 평균 1.8%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될 것이고요. 시장은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지수 하락이 평균 1% 내외였고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FOMC 금리 정책에 딜레마가 올 것으로 대다수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와 달리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은 단기 방향성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리더십이 좁아지는 것은 우려되지만 약세 신호는 아직 발동되지 않았다. 주목해야 할 사항. 보시면 핵심 요약인데요. 2024년에 비해 새로운 신고가 종목수는 여전히 적으며 시장 리더십이 좁게 나타나고 있다. 리더십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종목수가 신저가 종목수를 앞서고 있어 하이로우 라인은 상승하고 있다. 다음 움직임의 단서를 찾으려면 신고가 종목수가 60개를 넘어 확대되는지 또는 하이로우 라인이 꺾이는지를 주시하라. 여기서 리더십이 좁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광범위한 종목에 의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몇몇 종목에 국한된 시장 상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이로우 라인은 아래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께서는 이와 같은 S&P 500과
신고가, 신저가 차트를 가져오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적다. 리더십이 넓어져 이 상승장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좁은 리더십이 약세로 이어질 것인가, 오늘 보고서에서는 주목해야 할 지표와 수준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차트 분석가들은 S&P 500 내에서 리더십을 수취하고 방향성 변화를 찾기 위해 신고가와 신저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이로우 데이터는 2025년 상승장에서 리더십이 비교적 좁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종목수는 여전히 신저가 종목수를 앞서고 있으며 하이로우 라인을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하이로우 라인이 하락 전환할 때 시작된다. 조정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이 지표와 몇 가지 다른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지표는 S&P 500의 신고가, 신저가를 상승, 하락, 쌍으로 표시한다. 신고가는 양수, 상승, 신저가는 음수, 하락으로 표시된다. S&P 500의 10%를 나타내는 플러스 50과 마이너스 50의 수평선을 그어두었다. 요선과 요선이고요. 위에 이 녹색 선이 신고가 개수, 아래 빨간 선이 신저가 개수입니다. 또한 플러스 50선은 S&P 500 종목의 약 10%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의미고요. 마이너스 50선은 S&P 500 종목의 약 10%가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들어 신고가가 50을 초과한 것은 단 한 번 7월 23일 뿐이었다. 50을 꾸준히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S&P 500 내에 리더십이 좁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면서 작년과 비교를 하는데요. 2024년 상승장은 신고가 종목수가 50을 꾸준히 초과하며 리더십을 넓혔다. 요 구간입니다. 실제로 신고가 종목수가 75를 넘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100을 초과한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리더십은 넓은 상승장에서 매매가 훨씬 수월하다. 리더십 확대 신호를 확인하려면 신고가 종목수가 60을 초과하는지 주시하라. 60을 초과해서 나타나는지 예의주시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와 S&P 500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것은 바로 하이로우 라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하이로우 라인을 보여주는데 이는 일일 순신고가, 신고가 종목수에서 신저가 종목수를 뺀 누적한 값이다. 신고가가 신저가보다 많으면 이 라인은 상승한다. 이 라인은 5월 2일에 10일 지수 이동평균선, 요선인데요. 요선을 상향 돌파하며 상승 전환했고 현재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이로우 라인이 하락 전환에 10일 지수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세, 매수세가 우위에 있다. 만약 10일 지수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다면 이는 신저가 종목수가 신고가 종목수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즉, 하이로우 라인이 10일 지수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시점이 오지 않는 한 상승세에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를 하향 돌파하는 경우에는 현상승세에서 조정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차트와 이 차트는 앞으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미증시는 9월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CPI 발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PI 결과 발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됐는지 아니면 금이 가는지 체크하시면 단기 방향성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에 집중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